안녕하세요. 하교수와 문제풀이 31번째 시간입니다. 31번째부터는 포맷을 바꿨습니다. 그 전에는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주제와 연관된 문제를 몇 개 풀었다고 한다면, 이번부터는 문제 중심입니다. 문제를 한 문제씩 골라서 그 한 문제를 심도 있게 푸는 것으로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시간 팽창에 관한 것이고, 그래서 시간 팽창에 관한 문제를 고를 때마다 거기에 문제 1, 문제 2 이렇게 일련 번호가 붙겠습니다. 오늘 다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영희가 우주선을 타고 갑니다. 여기 이렇게 우주선을 타고 가는데, 우주선 바깥에서 철수가 보고 있습니다. 우주선 안에서는 광원 A에서 빛이 나와서 검출기 B로 들어갑니다. 이때 이제 하나의 특징은 우주선이 움직이는 방향과 빛이 움직이는 방향이 서로 반대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질문은 이렇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A에서 B까지 거리는 영희와 철수 누가 볼 때 더 가까울까, 더 짧을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빛이 A에서 나와서 B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누가 더 작을까, 누가 더 빨리 도착할까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간단하게 답을 구하고 싶기도 하죠. 자, 이런 문제가 있다면 1번 문제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A에서 B까지 막대가 있다고 할 때 그 막대의 길이를 영희가 보고 철수가 보는 것이죠. 근데 영희가 보면 그 막대는 움직이지가 않죠. 근데 철수가 보면 움직이니까 우리 특상대성 이론에서 잘 알고 있는 거 있죠. 움직이지 않는 막대의 길이는 고유 길이다. 이게 제일 긴 것이고, 움직이는 막대는 움직이는 방향으로 길이가 수축한다. 그래서 철수가 볼 때 영희가 보는 것보다 철수가 볼 때 막대기의 길이가 더 짧아서 A에서 B까지 거리가 더 가깝다. 이렇게 금방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구한 답은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A에서 B까지 걸리는 시간이, 여기에 시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희의 기준계죠. 영희의 기준계에서는 고유 시간을 측정하고, 철수의 경우는 그 시계가 움직이니까 그 시계 움직이는 시계는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간 팽창 때문에 철수가 측정한 시간이 더 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건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길이 수축이나 사실은 시간 팽창을 적용할 때 조건이 있는데, 길이 수축을 적용할 때의 조건, 아까 그 조건은 맞았어요. 근데 시간 팽창을 적용할 조건은 여기서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 팽창을 적용할 때는 그 조건이 간단하게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올 때 시간이 기준계마다 다르게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아인슈타인은 어떤 사고 실험을 이용했냐면 빛시계 사고 실험을 이용했죠. 그래서 빛시계란 다른 게 아니라 여기 광원에서 빛이 가는데 저기에 거울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빛이 왕복하는 시간을 마치 시계의 그 주기를 결정하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무엇이냐고 정의하는데, 시계로 정의하는 것이 가장 그 방법밖에는 사실은 시간이라고 하는 건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시계로 정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시계가 바로 흘러가는 빠르기를 알려주는 기준이고, 그러면 시계는 어떤 시계를 아느냐면 그 시계의 주기가 일정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현상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지구 자전은 일정하다. 한 번 도는 지구자전 24시간이 일정하다고 생각해서 지구 자전을 시계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게 해시계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갈릴레오가 발견한 진자의 등시성,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일정하다라고 해서 괴종시계 같은 것이 그런 것을 이용한 것이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바로 광속은 어떤 기준에서나 일정하다는 광속 불변을 이용할 수가 있어서 광속처럼 분명한 것은 없다. 빛을 이용해서 주기를 결정하는 그 빛시계를 고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빛시계의 주기는 그런데 어떠냐면, 시계가 내가 볼 때 움직이지 않는 시계의 주기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왕복 거리가 어떻습니까? 2L이죠.
광원과 거울 사이 거리가 L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 빛이 달리는 속력은 C니까 C분의 2L이 바로 이 빛시계의 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계가 나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빛이 나와가지고 반사해서 다시 도달하는 데까지의 거리가 주기인데, 이 주기가 아까 C분의 2L과 같을까 보니까 어떻습니까? 빛이 진행하는 거리가 벌써 다르죠. L보다 더 길죠. 그래서 빛이 진행하는 거리가 다를 게 뻔하기 때문에 주기가 다르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시계는 움직일 때와 움직이지 않을 때 주기가 달라진다. 다시 말하면 이건 단지 시계의 주기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계가 무엇을 측정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시간이 흐르는 빠르기를 측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는 빠르기가 달라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움직이는 시계의 주기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습니까? 바로 이렇게 했을 때 주기를 T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요거는 반주기겠죠. 그래서 2분의 T라고 하고, 시계가 V라는 속력으로 움직였다면 요 아래의 거리는 V 곱하기 2분의 T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광원에서부터 거울까지 빛이 이렇게 가는데, 이때 간 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의 속력은 C니까 C 곱하기 2분의 T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 높이는 L 아니까 요거 무엇이 성립하냐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합니다. 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부터 T를 구할 수가 있어요. 구해 봤더니 어떻습니까? 여기 C분의 2L은 아까 움직이지 않을 때 주기죠. 거기다 뭔가 요거 하나 곱하기만 하면 됐어요.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로렌츠 인자라고 부르고, 이게 특상대성 이론의 효과가 나타나는 정도를 알려줍니다. 자, 이것은 사실은 보통의 속도는 광속보다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요항은 거의 1과 마찬가지여서 로렌츠 인자는 대부분의 경우에 1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광속에 가까워지면, 적어도 광속의 절반보다 더 가까워지면 이것이 급격하게 커지고, 그래서 보통 때는 작을 때는 거의 1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속력이 커지면 1보다 더 커지고, 이 속력이 광속과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한히 커질 수가 있겠죠. 이 로렌츠 인자는 무한히 커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수입니다. 그런 움직이는 속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길이 수축을 어떻게 구하냐면 로렌츠 변환식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로렌츠 변환식은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의 유일한 식이죠.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얘기해 주는 식이 로렌츠 변환이 되겠고, 여러분은 로렌츠 변환 압니까? 모릅니까? 만약에 모른다고 하면 지금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로렌츠 변환이란 다른 게 아니라, 또 특수상대성 이론이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자연현상을 기술하는 숫자를 A기준계와 B기준계에서 다르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숫자들 사이에 이제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만 보더라도 저 비행기의 위치가 A기준계에서의 위치는 X라고 한다면 B기준계에서의 위치는 X 프라임, 원점에서부터 거리를 재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로렌츠 변화는 뭐냐면 그 두 좌표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감마는 아까 구한 로렌츠 인자입니다. 요 B기준계가 속력 V로 간다고 할 때 A기준계에 대한 B기준계의 로렌츠 인자는 감마가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것의 역변환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두 식에서부터 X와 T로 풀 것 같으면 이 역변환식을 구하는데, 사실은 이 역변환식은 어떻게도 구할 수가 있냐면, B기준계가 A기준계를 보면 똑같은 속력으로 가죠. 단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여기에 베타라고 하는 건 C분의 V인데, 이 V에다가 마이너스 V를 대입할 것 같으면 역변환식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길이 수축이란 이런 겁니다. 두 개의 기준계가 이렇게 있는데, A기준계가 있고 B기준계가 있고, B기준계는 속력 V로 가고 있어요. 이랬을 때 B기준계에다가 움직이는 방향과 평행하게 이렇게 막대를 하나 놓습니다. 그러면 막대 양쪽 끝에 좌표를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B기준계에서 측정한 막대의 길이는 L0라고 한다면, 그 L0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쪽 끝 막대의 좌표의 차이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A기준계에서 측정한 막대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기준계에서 측정한 양쪽 끝의 좌표의 차이를 구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막대가 지금 B기준계와 함께 가고 있으니까 이 X1과 X2는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막 변하는 거죠.
x2 프라임과 x1 프라임은 어떻습니까? 안 변하죠. 시간이 흘러도 안 변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막 변합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x1과 x2를 동시에 측정해야지 그 차이가 바로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t1과 t2가 같다고 하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대 A 기준계에서의 막대의 길이를 로렌츠 변환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로렌츠 변환은 이렇게 식이 많은데 조건이 뭐였어요? B 기준계에서의 길이는 이렇게 되고 A 기준계에서의 길이는 이렇게 되는데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 이 로렌츠 변환과 역변환 중에서 이렇게 X'과 X와 T가 나오는 식이 어떤 겁니까?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양쪽 끝점을 연결하는 식 두 개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X1 프라임은 감마 X1 빼기 베타 CT1 프라임 CT. 그 다음에 X2 프라임은 감마 X2 빼기 베타 CT2 이렇게 되겠죠. 이 두 식. 두 번째 식에서 첫 번째 식을 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좌변을 뺀 건 바로 뭡니까? L0가 되죠. 그리고 우변에는 이렇게 두 항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이 조건에서부터 뭘 합니까? T2 빼기 T1은 0이다. 이 조건을 이용한 거죠. 이때 구해야지만 A 기준계에서의 길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게 x2-x1이 L이니까 감마 L 이렇게 되고 여기서부터 우리 뭘 알 수 있습니까? L은 감마분의 L0 다시 말하면 고유 길이보다 길이가 훨씬 더 짧아진다. 이게 바로 길이 수축이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죠. 길이 수축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A 기준계에서 양쪽 끝에 시간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반드시 이용을 해야지 A 기준계에서의 두 좌표의 차이가 바로 막대의 길이가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팽창도 한번 비슷하게 해보겠습니다. 시간 팽창은 비기준계에 지금 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위치에 시계가 이렇게 있는 놈이 자 여기서 한번 띠깍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조금 이따 띠깍 하고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비기준계에서 측정한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은 뭐냐면 T2 빼기 T1, T2 프라임 빼기 T1 프라임이 시간 간격이죠. 그리고 여기서 같은 위치에서 지금 두 시계가 놓여 있다는 이 조건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A 중계에서의 시간은 바로 뭐냐면 T2 프라임에 해당하는 T2, 그 다음에 T1 프라임에 해당하는 T1만 구하면 그 차이가 바로 시간 간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여기에 우리한테 있는 정보가 뭐냐면 B 기준계에서의 시간 간격은 T2 프라임 빼기 T1 프라임인데 이 시계가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 B 기준계에서. 그 다음에 A 중계에서의 조건은 뭐냐면 그러면 T2 프라임에 대응하는 T2 빼기 T1 프라임에 대응하는 T1을 빼면 이게 A 기준계에서의 시간 간격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T 프라임과 X 프라임과 T가 나오는 식은 여기에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서 봤더니 딱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요 놈을 적용하겠습니다. 요 놈을 적용해서 두 점에서 두 사건에서 요 식을 구하면 1식과 2식이 구해지고 자 1식에서부터 2식을 뺍니다. 그러면 이런 식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아까 어떻습니까? 여기 조건이 있는 거 이걸 이용하면 되겠죠? x2 프라임과 x1 프라임이 같다. 그러면 우리 무엇을 구하냐면 감마 C 델타 T 프라임이 되는데 그래서 델타 T는 뭐가 됩니까? 델타 T는 감마 델타 T 프라임이 되고 델타 T 프라임보다 다시 말하면 두 시간 간격이 두 사건이 일어난 시간 간격이 B 기준계에서보다 A 기준계에서 측정한 것이 훨씬 더 길다라고 하는 시간 팽창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시간 팽창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어떤 조건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까? 네. B 기준계에서 이게 같은 위치에서 일어난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일 때만 A 기준계에서 볼 때 시간 팽창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서 구한 걸 해보겠습니다. 로렌츠 변환에서 우주선에서 방출된 빛이 진행하는 데 걸린 시간을 해보겠어요. 그래서 비기준계에서 빛이 출발한 사건을 여기다 이렇게 딱 그려 놓겠습니다. 같은 위치에서 이제 빛이 도착하는 게 아니죠. 다른 위치에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X1 T1 프라임에서 출발하고 그 다음에 X2 T2 프라임에서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비기준계에서 측정한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 델타 T 프라임은 어떻게 되냐면 T2 프라임 빼기 T1 프라임이죠.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두 사건 사이의 조건은 바로 뭡니까? 빛으로 진행해서 간 거죠. 빛으로 진행해서 가려면 델타 t 프라임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두 거리를 C로 나눠야 되는데 이때 C의 빛의 방향이 우주선 진행 방향과 반대니까 우주선 진행 방향의 속력을 우리 플러스로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C로 나눠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이게 플러스 값이 나오겠죠. X2가 X1보다 더 작죠. 그래서 분자가 쓰고 여기 마이너스 C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기준계에서의 시간 간격은 이렇게 구한 시간에서 대응하는 시간을 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델타 T가 되는데 아까 한 것처럼 이 조건에 맞는 로렌츠 변환식과 역변환식이 어떤 건지 보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T 프라임이 나와 있고 X 프라임이 나와 있고 T가 나와 있죠. 그게 있는 건 이 식 중에서 어떤 거예요? 요 세 가지가 나온 것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역변환의 두 번째 식이기 때문에 두 번째 식에 대입해서 두 사건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 차이를 구하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까 요거 그래서 우변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 무엇을 이용해야 되겠습니까? 네, 요거는 아까 여기서 구해놓은 거 있죠? 요걸 여기다 이렇게 이용합니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C 델타 T가 됐으니까 우리 어떤 식을 구합니까? 자, 이런 식을 구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 뭘 아냐면 요거 감마로 빼니까 C 마이너스 V 델타 T 프라임 이렇게 됐고 요걸 C로 뺄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감마는 루트 1 마이너스 베타 제곱분의 1이 감마죠. 그 다음에 C로 빼면 1 마이너스 C분의 V가 돼서 그게 바로 1 마이너스 베타가 됩니다. 근데 요 식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요 식은 사실은 약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1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1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1 플러스 베타니까 요거 했더니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이런 경우에 빛이 거꾸로 가는 경우에는 C 델타 T는 T2 T1인데 이건 뭐와 같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C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베타 분의 1 마이너스 베타 델타 T 프라임. 다시 말하면 델타 T는 요렇게 된다고 하는 걸 알았죠.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베타가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델타 T와 델타 T 프라임의 크기가 달라지죠. 베타가 0보다 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베타가 0보다 크다고 하는 건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가고 빛은 왼쪽으로 간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 델타 T가 델타 T 프라임보다 더 작습니다. 이 식에서 알 수가 있죠. 근데 베타가 음수이면 베타가 음수라고 하는 것은 우주선의 방향과 빛이 진행한 방향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가 되죠. 델타 T가 델타 T 프라임보다 더 크죠. 그래서 X1 프라임하고 X2 프라임이 같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 같을 때만 시간 팽창을 적용했죠. 시간 팽창으로 간단히 답을 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간 팽창으로 답을 간단히 풀 수가 없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런 문제에서 영위의 기준계에서 빛이 출발한 사건과 도착한 사건의 위치 좌표가 지금 같지 않지요. 그래서 시간 팽창을 적용해서 답을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길이 수축을 이용해서도 이 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길이 수축은 어떤 경우입니까? 막대의 양쪽 끝을 같은 시간에 측정한 것이죠. 근데 이 경우에는 두 양쪽 끝을 어떻습니까? 다른 시간에 측정한 거죠. 그래서 길이 수축만 가지고도 이걸 적용해서 올바른 답을 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의 풀이를 한번 해 보겠어요. 여기서 뭘 이용하냐면 로렌츠 변환을 이용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영희가 본 빛이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T2 프라임 빼기 T1 프라임인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건 C분의 L0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수가 본 빛이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마이너스 C분의 X2 빼기 X1인데 이것도 역시 C분의 X1 빼기 X2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하겠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영희의 시간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철수의 시간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 이걸 그릴 것 같으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건 뭡니까? T1일 때 지금 빛이 출발했을 때 요 검출기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바로 막대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같은 시간에 이제 측정한 양쪽 끝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주선이 가고 있으니까 요 검출기가 이동하죠. 얼마만큼 이동합니까? T2 프라임 될 때까지 요만큼 이동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X2 빼기 X0는 이거는 원래 처음에
광원과 검출 사이 x2 빼기 x0는 요거는 지금 t1 프라임과 t2 프라임 사이에 지금 검출기가 이동한 거리죠. 그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주선의 속도에다가 t2 빼기 t1을 곱하면 A 기준계에서 볼 때 검출기가 이동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가 돼요? v 델타 t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x1 빼기 x2는 여기서 x1 빼기 x2 여기 실제로 빛이 진행한 거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x1 빼기 x0 빼기 x2 빼기 x0면 x0가 없어지죠. 자, 그래서 요게 바로 뭡니까? x1 빼기 x0가 이게 길이 L이죠. A 기준계에서 측정한 길이. 그리고 요 위에서 구한 x2 마이너스 x0는 v 델타 t니까 여기는 우리 뭘 적용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 L에는 길이 수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감마분의 L0 마이너스 v 델타 t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고, 그러면 델타 t는 c분의 x1 마이너스 x2니까 요걸 c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로 나눴어요. 근데 우리 감마분의 L0가 바로 무엇과 같습니까? 감마분의 L0가 여기서 C분의 L0가 바로 델타 T 프라임과 같죠. 그래서 그걸 여기다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 무엇을 구할 수가 있냐면, 자, 요거 델타 T를 좌변으로 이동해 가지고 1 플러스 베타 델타 T는 감마분의 델타 T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델타 T는 됐습니다. 감마분의 1이 루트 1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니까 루트 1 마이너스 베타 제곱 델타 t 프라임 이렇게 돼가지고 델타 t는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1 플러스 베타 분의 루트 1 마이너스 베타 제곱 곱하기 델타 t 프라임인데 이게 뭐예요? 루트 1 플러스 베타하고 분의 1 마이너스 베타 델타 t 프라임 됐죠? 이게 바로 아까 앞에서 로렌츠 변환으로 구한 답하고 같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렌츠 변환을 이용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에서는 원래는 광원에서 검출기로 가는 방향이 우주선의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이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 광원이 왼쪽에 있고 검출기가 오른쪽에 있어서 광원에서 나와서 빛이 진행하는 방향이 우주선의 진행 방향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영희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아까 한 것처럼 t2 빼기 t2 프라임 빼기 t1 프라임이고, 그건 c분의 L0가 되겠죠. 두 거리, 요 L0는 영희의 기준에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광속으로 나눈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철수가 도달하는데 걸린 빛의 시간은 t2 빼기 t1인데, 그것은 c분의 x2 빼기 x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x2 빼기 x1은 L0가 길이 수축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여기 우리 다시 그려보겠어요. 여기에 영희의 시간은 이렇게 됐고 철수의 시간은 이렇게 되는데, 이때 빛하고 광원과 검출기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광원이 있습니다. 빛이 발사되는 그 순간 T1의 검출기의 위치까지 요게 바로 L이 되겠죠. 요게 우리가 구한 L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게 x0 마이너스 x1이 L이라고 한다면 이 L은 길이 수축이 돼서 감마분의 L0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T1, T2 프라임으로 갈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 검출기는 이만큼 이동하죠. 그래서 그 이동한 거리, 그래서 x2 빼기 x0는 바로 뭐냐면 우주선의 속도에다가 t2 빼기 t1을 곱하면 되겠어요. 이게 바로 v 델타 t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x2 마이너스 x1은 x2 마이너스 x0 더하기 x0 마이너스 x1, 그러니까 x2 마이너스 x0는 v 델타 t고 x0 마이너스 x1은 L이었습니다. 근데 이 L은 길이 수축된 걸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델타 t는 우리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c분의 x2 마이너스 x1인데, 이걸 이용할 것 같으면 베타 델타 t, 요거 c로 나눴으니까 베타가 되죠. 베타 델타 t, 그 다음에 c 감마분의 L0 이렇게 되는데, c분의 L0가 바로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델타 t 프라임이 되죠. 그래서 베타 델타 t 더하기 감마분의 델타 t 프라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뭘 구할 수가 있습니까? 요거 이제 요걸 갖다 좌변으로 이동했죠. 그러면 1 마이너스 베타 델타 t는 감마 델타 t 프라임인데 감마 분해죠. 감마 분해 1은 루트 1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델타 t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우리가 방향이 반대일 때 구한 것처럼 이렇게 델타 t가 델타 t 프라임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이건 로렌츠 변환으로 구한 결과가 같다고 하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시간 팽창이나 길이 수축을 적용할 때는 조건이 필요하다. 길이 수축을 적용할 때는 막대의 양쪽 끝을 A 기준계에서 잴 때 시간이 같아야 된다. 시간 팽창을 적용할 때는 B 기준계에서 시계가 있는 데에서 시계가 놓인 위치가 같아야 된다. 요거만 명심할 것 같으면 특성대성 이론에서 길이 수축과 시간 팽창을 적용하는데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 팽창에 관한 첫 번째 문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